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 나라별 독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한국과 미국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일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과거에는 미국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가까운 나라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독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독서를 학업보다는 인격 형성이나 아니면 교양 함양에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학습 능력과 연결을 많이 시켰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특히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학습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덜 받죠. 그런데 학습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관심을 갖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인격이라든가 교양 이런 조건으로 독서를 이야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죠. 독서율이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들 점점 종이책 읽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문해력 떨어지고 또 지적인 능력도 부족해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공감 능력도 부족해지고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자 다시 독서가 중요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맥락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점점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다시 종이책, 독서라고 하는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의 독서 교육 몇 가지 운동이라든가 등등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침 독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입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만큼의 기세는 아니죠. 옛날만큼의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운동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곳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운동은 학교 내에서 왕따라든가 아니면 등교 거부라든가 혹은 범죄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러다가 혹시 학교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너무 큰 문제인데?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타겟책으로 시작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올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타겟책으로 시작한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교생이 참여를 해야 되죠. 매일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10분 내지 15분, 물론 20분도 괜찮죠. 그 정도의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인데요. 70년대부터 몇몇 학교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점점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협회도 만들어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매일마다 독서를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운동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 함께 읽는다. 전교생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등교하지 않은 날에는 가정에서 읽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통제를 할 수는 없겠죠. 자발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월화수목금 등교를 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읽는다
라는 전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럼 만화책은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만화책이든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마다. 따라서 이때에는 만화책도 허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도 중요한데 단지 읽기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읽고 나면 뭘 합니까? 독후활동을 해야 되죠. 이를테면 감상문 써오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선생님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책 읽기를 싫어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독서록을 써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책 읽기를 좋아했던 아이들도 계속 이걸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담 때문에 점차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그냥 읽는 거에서만 끝나면 좋을 텐데 항상 과제가 따라 붙으니 아예 독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네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읽기만 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스타트 운동이 담겨 있는데 북스타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네, 영국의 보건소에서 임신부들에게 가방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 가방에는 뭐 이를테면 보건 수첩 같은 것들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책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산모일 때부터 엄마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뭐 책을 읽고 도서관에 오고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자 역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운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육아 지원과 함께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비 부모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그림책이든 가방을 선물해 준다. 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코백을 주는 거죠. 거기에 북스타트 그림과 함께 이제 글귀가 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그림책 그리고 뭐 육아 수첩 이런 것들을 담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책 읽으러 오세요. 책 빌리러 오세요. 또 실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영유아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의 독서교육. 이번에는 문자, 활자, 문화진흥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느냐? 역시 인터넷 보급, 게임 문화의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읽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라는 우려에서 제정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은 2005년도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서의 교육적인 생활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여서 모든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즉 스스로 독립적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적정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다 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들, 뭐 행사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겠죠. 네.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자면 일본 독서 교육의 목적 그리고 추구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힘으로서의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생존 능력이 되겠죠. 거기에 독서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왜냐? 정보잖아요. 결국에는 지식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결국 적응하기 어렵고 도태가 된다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독서는 곧 생존 능력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학생들에게는 학습 능력에 대한 제고 그리고 정서에 대한 안정화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큰 효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 증진 그리고 관계 개선의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앞서 살아가는 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에 살고 있고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받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역시 독서가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세 가지의 목적, 효과를 노리고 독서 교육 정책들을 수립하고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시작했던 운동이라든가 등등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던 맥락이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과정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실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응용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알맞은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방향들을 모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되는 응원에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